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잠깐 제 소개 먼저 해드리자면, 이제 저는 대치와 목동에서 둘 다 고등학교 내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사고요. 어머니들께서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잘 맡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잠깐 재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남학생이지만 잘 잡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치동에 있는 여고에서 졸업을 했는데, 저는 항상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신을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강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서구 1학년 반을 하나 추가해서 금요일 저녁에도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수업, 이렇게 두 가지 수업이 열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강서구 1학년이 어떤 식으로 국어가 출제가 되는지, 또 제 공부법, 또 우리 친구들의 공부법이 될 이 부분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 다음으로 이제 제 수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서구 1학년의 출제 경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다른 학교들도 맡고 있거든요. 이제 목동고와 진명여고를 맡고 있는데, 그 학교들은 제가 이제 영역별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문법 영역, 문학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강서구 1학년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이제 교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와 EBS 수능 특강 문학입니다. 어머니들, 이 수능 특강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대치동에서도 본 적이 없고 목동에 와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1학년이 바로 그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사실 우리 EBS에서 나오는 교재인데, 고3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교재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 수업 시간에는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요. 또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수능 특강도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이죠. 작년에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충격적인 건 국어 영역 전 영역에서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학교 선생님께서 적어놔주셨던 점입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적지 않으시고 그냥 정말 미세하게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강서고등학교는 대놓고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봐주시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은 교과서, 보라색은 수능 특강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로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부담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 특강에서는요, 문제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역별로 한 지문씩, 한 작품씩 총 4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2학기 기말고사에는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작품이고 또 기출이 많지도 않습니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EBS에서 나오는 이제 교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볼 법한 작품들이 또 이제 EBS에 실려 있고, 이게 또 시험 범위로 이렇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부담을 가지고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시험 문제는 보통 26문제 정도 되고, 그 안에서 한 5, 6문제가 서술형 문제, 나머지가 10문제씩 이제 수능 특강과 교과서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강서구 2학년의 시험 범위인데요. 같은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였는데, 봐주시면요, 교과서와 수능 특강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강서구의 특징은 1, 2, 3학년 모두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능 특강이 매년 바뀌는 거 아시죠? 이번에도 이제 2025 대비 수능 특강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께서 매년 연구를 하시고 매년 좀 다르게 고1, 2, 3의 수능 특강이 이제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늘어날 뿐이지 사실 결은 같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같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 어머니들께서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와 EBS 수능 특강 문학이고요. 여기 봐주시면 객관식에서도 출제가 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5, 6문제 정도는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과서에서는 물론 화작,
뭐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은 문법,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 당연히 문학 영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문학 영역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이제 문학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기 수능형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형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읽지 못하고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학창 시절부터 이 국어 영역을 풀 때 이걸 다 읽지 않고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라고 한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면서 수능 대비까지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형 문제는 이 시간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스킬, 그래서 이것을 수능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수능형 문제를 먼저 풉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수능 모의고사 또 기출을 풀어보고요. 또 강서구 특징이 수능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15년 수능 특강, 뭐 2016년 수능 특강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 시험 범위에 정말 최적화된 문제들만 뽑아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내신형 문제라고 해서 강서구의 학교 기출은 당연히 풀어봐야 하고 이 부분 외에도 주변에 있는 목동권의 학교들 또 전국의 고등학교 기출들을 함께 풉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자체 제작 문제도 함께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특강 문학에 수록된 작품들은 기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드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학교이기도 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실전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만분가가 시험 범위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많은 작품들 중에서 만분가는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당연히 나왔는데 이 안에서도 또 외부 지문으로 보기에서 만원사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머니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알려주지 않은 작품인데 그 작품의 외부 지문을 또 보기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의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적중을 했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교재 표지에 제가 만분가 외에도 만원사를 함께 집어넣어서 3시간 반 동안 이 부분만 정말 주구장창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만분가만 시험 범위인데요 하면서 제가 잘못 안 줄 알고 계속 알려줬는데 제가 야 만분가 무조건 나오고 만원서도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기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의 외부 지문까지 적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 훈련 또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휘 문제도 또 강서구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다른 여고들은 어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추세인데요. 수능에서도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강서구 1, 2학년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몰라 할 법한 정말 어려워할 법한 그런 사자성어 또는 고전 어휘 같은 것들이 시험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좀 계속 망설이다가 딱 보니까 문제들이 다 정말 약간 예상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학에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학에 밑줄을 딱 그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적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우리 친구들과 매 수업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짬짬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중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문법 영역인데요. 이 문법 영역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교과서에서만 문제가 나오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여기 봐주시면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가 함께 결합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수능형 문제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시험 시간에 딱 들어가서 처음 마주할 법한 지문들을 보기에 주고 또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두 가지 수능과 내신을 같이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 대비까지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단답형 문제, OX, 빈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제가 실제로 2015년에 수능 특강 EBS 교재를 가지고 와서 사실 이거는 시중에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단종
막 완판이 되는데 우리 강서구 선생님들께서는 이 수능 특강을 교무실에 가보면은 2010년 거부터 쭉 가지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제가 쏙쏙 뽑아서 제 자체 교재 문제에 이제 넣었기 때문에 또 변형을 해서 한 번 더 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선지 모든 적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선지는 없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를 저와 함께 반복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서술형 문제는 어머니들 봐주시면요. 간단히 쓰시오, 간단히 제시하시오, 뭐 간단히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거 그냥 내용만 확인하는 문제인가 보다. 그냥 내용만 잘 알면 되겠는데?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싶은 건요. 빈칸형이 아니라 문장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한글 맞춤법, 또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감점당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구들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정말 학교 선생님이 채점하시는 것처럼 0.5점씩 감점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는 다시 한번 띄어쓰기를 했을 때 틀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띄어쓰기에서 정말 많이 틀려오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절대 감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관리인데요. 수업은 당연히 학원식, 그러니까 1대 다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관리는 과외식으로 1대 1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일단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는 제가 땡땡이를 위한 오답 노트,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해서 오답 노트를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제가 체크를 해놨다가요. 이렇게 선지에 땡땡이의 오답 이렇게 내가 적어놓고요. 이게 문제를 그대로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외웠다가 체크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친구를 위해서 1대1로 변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오답 노트를 시험 전날에 한 번 더 달라고 해서 이 오답 노트만 자기가 틀린 것만 쭉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코멘트까지 적어놔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직접 모의고사는 어머니들께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만든 모의고사를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이제 직전 보강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모의고사로 만들어서 1, 2, 3회에 끊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떤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시험장에서 무엇을 틀리면 안 되는지 제가 한 번 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3회에 끊어서 또 모의고사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클리닉은 우리 친구들이 강사에게 직접 1대1 클리닉이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 뭐 조교 선생님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조금 정말 이 사자성어 무슨 뜻이라고요? 이런 정말 사소한 질문이라도 저는 직접 제가 질의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다 1대1로 수행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 2회로 끊어서 지금도 주 2회 클리닉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직접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 채팅방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2분 만에 답을 했죠. 그래서 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질문한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쓰는 와중에 해결됐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정말 기억에 오래 남는다, 선생님 그때 카톡이 기억나서 맞았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기억력 보존을 위해서도 이렇게 텍스트로 한 번 더 거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 이제 수업이 끝나면 소견서를 발송해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친구는 잘하는 친구라서 그런데 제가 어머니들께 정말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가 집중력이 안 좋았다, 오늘은 좀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숙제를 안 해왔다, 이렇게 어머니들께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런 수행 능력, 또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도입해서 이 부분도 제가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해야지만 약간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교재 제작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상담까지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제가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